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는 그 사례에서 본격적으로 관통하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영역에서 공론장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의회나 정당, 행정 등 이 공공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앞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토의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박태순 대표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네,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저희가 지금 시간이 4시 47분, 8분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시간 정도 보고 진행할까요? 네. 자, 박태순 대표님, 네, 쓰러지지 마시고요. 아이고.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많이 힘드시죠? 네. 원래 이게 참 민주주의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계속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고 공부하라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체주의를 좋아하는 거야. 왜냐면 판단 안 해도 되고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전체주의라는 걸 해보니까 이거 지 맘대로 하고 때로는 사람들 막 갖다 가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다시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거야 지금. 네. 지금부터는 논의를 좀 해보겠는데요. 네. 배도 고프고 몸도 피곤하지만 또 우리가 또 논의를 또 시작하면 새로운 활기가 생기죠? 네. 논의를 좀 해봅시다. 논의는 두 가지예요. 제가 오늘 논의를 위해서 지금 바쁘게 약속 장소로 가던 우리 최창순 과장님을 다시 오라고 했어요. 네. 공무원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 여기 멤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우리 이항구 의원님은 8년 동안 인천시의회에 계셔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고 어떤 때는 한숨을 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그 시의원으로서 분노스럽기도 하고 한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의원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김성걸 교수님이라든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천착해서 고민해 오셨던 분들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짧게는 10여 년, 길게는 30여 년 이렇게 지역을 지키면서 활동해왔던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모아서 생각을 좀 결집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자율적인 공론장을 확보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행정이라든가 의회라든지 이런 공공기관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압축해서 얘기하면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또 폐쇄적이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어떻게 협력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을 영어로는 레지덴셜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본뜻은 행정에서 얘기하는 특정한 행정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한문으로 주라고 하는 것은 머무르다라고 하는 거주할 때 주자고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특정한 지역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 있기 전부터,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전부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주민입니다. 주민등록 만들어지기 만년 이상 전부터 주민은 존재했던 거죠. 삶의 주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쨌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국민으로, 그 국가에 속한 국민으로
삶을 살아왔어요. 1948년 이후로. 그래서 그 국가의 국민으로 또 역할을 또 해왔던 거죠. 패스포트 보면은 여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되어 있죠. 예. 외국에 가면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보다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국민으로서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국가에 속한 국민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시민으로서 권리를 갖고 있는, 기본권을 갖고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또 정책과 선거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 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주체로서의 주민, 또 국가에 속한 국민, 그런가 하면 정치적인 권리, 사회적인 권리를 향유해야 될 권리를 갖고 있는 또 시민으로서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는 48년 8월 이후로 국민은 됐고 1987년 6월항쟁 이후에는 됐고 시민으로서의 보편적인 권리는 많이 향유해 왔지만 삶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권리를 획득하는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는 이 시대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하는 것은 주민으로서의 주도성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국가나 행정과 어떻게 또 협력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협력하지 않으면 어떤 거 하나 제대로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주도성을 갖는다는 것과 협력한다는 것이 언제든지 배치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는 주민이 필요해서, 원리적으로는 주민이 필요해서 공론장을 통해서 법도 만들고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것도 만든 것이고 그 국가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도 만든 겁니다. 그 가장 핵심에 주민이 있는 거예요. 주민에 의해서 주민이 자기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국가라고 하는 것도 발명한 것이고 그 국가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퍼블릭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민의 삶이 보다 더 행복해지고 삶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오히려 국가나 행정이나 이런 소위 체제라고 하는 것이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죠. 주민은 본질적이라면 행정이라든가 심지어는 시장까지도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창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삶의 주체인 주민들은 자신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주변에 우리가 만든 것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잘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주민으로서의 포지션, 위치보다는 아직까지는 국민으로서 국가 이데올로기에 순응해온 국민으로서 오랫동안 살아왔거나 아니면 저항적이거나 요구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으로서의 삶은 충실히 살아온 반면에 삶의 주체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만들어가지 못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매성면을 비롯해서 또 우리 검암동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거는 일종의 삶의 주체로서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행정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람들하고 기관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의정부 사례를 비롯해서 다른 사례들도 그 관계를 또 어떻게 맺어가야 될 것인지 라고 하는 고민의 일단을 여러분들이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너무 무겁게 얘기했나? 근데 무겁게 얘기할 때는 하고, 여러분 이 시간이 끝나면 아주 찬란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저도 오늘 알았는데 시극이라고 들어봤어요? 시극. 시를 연극의 형태로 하는 분들이 두 분 오셨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작년에 본 분도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 1시간 멋지게 논의해서 쌈박하게 끝내고 빨리 오락타임으로 서로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그 자리에 앉은 걸 보니까 역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집단주의와 연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네 끼리나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새로운 사람 사귈 기회가 없어. 여기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렇잖아요. 자리 바꿔요. 네, 벌써 지겹대잖아. 짧은 시간 내에 자리를 막 바꿔봐요.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이 3사람 이상 되면 안 돼. 네. 자, 1분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 빨리 자리를 헤쳐보려 해주십시오.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제1 주제는 우리가 다 하나 같은 고민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주민 주도성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자율적인 공론장을 형성할 것인가.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주민 주도성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또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자율적 공론장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전부. 자, 1조부터 무식하게 그냥 쭉 해가지고 5조까지. 자, 1조 발표해 주세요. 박수. 자, 잘 들어보세요. 저희는 하다 보니까 정리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분 3초 안에 1분 3초 안에 빨리 해야 되니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하다 보니까 기반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경험을 쌓게 하고, 실행을 하면서 구조화까지, 그리고 더 쉬운 공문장을 위해서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기반 만들기는 동네 친구 만들기. 그래서 이제 마을 공동체 운동은 여전히 유효하다. 더 많은 마을 공동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조직되고 모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거랑, 두 번째는 편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좀 쉬운 공간들이 있어야 된다. 물리적인 공간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고요. 경험은 공론장 경험을 가정에서부터 해보자. 그래서 예로 올 여름 휴가 계획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식구들끼리 해보는 거. 그리고 이제 삶의 영역에서 직장 안에서도 공론장을 한번 운영해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단순 지시가 아니라 복지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풀뿌리 공론장을 쉽게 경험하게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수다 모임이 됐든 대화장이 됐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이 자신의 어떤 필요가 연결되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쌓게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단계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지역의 어떤 필요나 어떤 문제들을 같이 찾아보는 거,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해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구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화는 우리 김영민님께서 아예 공문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운영위원회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정도를 바탕으로 얘기해 주셔서 이렇게 되면 정말 완벽한 공문장이 되겠다. 제안사항 하나가 있었는데, 제안사항은 공론장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다. 우리 할머니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다 모임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이 있었어요. 수다방으로 바꾸자. 아마 1시간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2조! 원래 이게 공론은 이런 거야. 들어 빨리. 자.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조입니다. 삶의 영역에서 자율적인 공론장은 일단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주체로서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시작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 교육 과정에 공론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네, 초등학교 그때부터 합을 보는 거.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반사회나 주민자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다양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를 받고 그래서 관심을 가져서 이 자율적인 공론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엑기스만 꼭 쏙쏙 뽑아가지고 말씀해주는데 잠깐만 3조 하기 전에 우리 여기 의정부 공무원 그 최창준 과장님이 약속이 있었는데 제가 어거지로 들어놓았는데요. 약속 시간도 있고 하니까 한 1분 이내로 역시 하시고 싶은 말씀 우리들 얘기 전체 듣고 느낀 소감이 있을 거예요. 3조 하기 전에 보내드립시다. 보안이 저희 박태준 대표님께서 두 번째 주제 행정, 의회, 기타 공공기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를 이제 토론에 참여시켜서 공공의 영역에서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이 느끼거나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행정 영역에서 전달해드릴 수 있는 거를 오늘 보고 느낀 거를 좀 말씀 주시는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 주셔서 이제 나눴는데요. 시간을 또 할애해 주세요. 그리고 이호 광고까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서 아까 내심 많이 놀랐습니다. 약간 인천하고 당진하고 이제 사례를 보면서 저희 행정 영역에서는 사실 저희 공무원들은 뭐 신분 자체가 어떤 뭐 국가의 뭐 저희 수장이 일단 대통령이시다 보니 지방자치가 뭐 되긴 했어도 그 지방자치에도 수장이 어떤 분, 어떤 당의 어떤 여건이냐 야권이냐에 따라서 또 많이 좀 휘둘리는 부분 사실은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런 시민사회활동 하시는 분들께서 사실 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지역의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강경하게, 어떨 때는 뭐 친화력 있게, 친밀하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시는 사람도 있으실 텐데 지금 그게 많이 좀 희석이 많이 됐다고 저희는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까 발표 주실 때 좀 추진적으로 전투적으로 이 시민사회 활동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놀랐습니다. 저희가 공직에 있으면서 일을 하면서는 사실 매듭 하나만 이렇게 탁 건드려줘도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 여러분들 이제 시민사회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 마인드 자체가 먼저 좀 바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저희들이 행정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약간 무조건적인 민원 그리고 어떤 이념적인 민원 이런 민원을 상대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부탁하고 사정하시고 저희들도 주민 입장, 시민 입장에서 웬만하면 귀를 기울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요즘 많이 검토를 하거든요. 뭐 예전에는 뭐 알았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로 더 시민들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드리고 귀 열고 경청하고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그 이념적인 부분에 이렇게 딱 벽에 딱 부딪히면 뭐라고 답변 드리기도 어렵고 이 대화를 풀어나가는 방법적인 부분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시민 사회운동 하신 분은 지금 삶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주민, 우리 같은 이제 같이 일하는 시민 주민의 삶의 그런 편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건 좀 약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좀 더 마음을 열고 개방적으로
접근하시고 문제 해결을 좀 찾아가려고 노력하시면 잘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이제 뭐 천막 이런 거보다는 좀 마음을 열고 우리 주민의 삶을 먼저 좀 한번 돌아보시고 이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 이념적으로 먼저 나설 것이냐 아니면 정말 주민의 삶을 위해서 내가 생각을 좀 바꾸고 내가 좀 내려놓고 똑같은 저희 공무원도 똑같은 주민입니다. 퇴근하면 주민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문제 해결점을 좀 찾으려고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까 들어서 좀 다시 남아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이런 저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의외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봤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사실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저희도 집체식, 뭐 주입식 이런 교육이 사실 많아요.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같이 생각을 나누고 하는 교육 기회가 많이 없는데 그래서 더더욱 좀 참신한 기회였던 것 같고요. 시험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핵심적인 내용만 굉장히 솔직하게 이 정도면 공무원이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또 우리는 또 똑똑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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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 얘기를 꼭 찍어서 하는 거라면 네, 참가하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다시 살려서 1조, 2조에 이어서 3조 박수를 큰 박수와 함께 자, 3조 여기서 나와서 저희 기둥 때문에 안 보여. 여기 안 바랍니다. 기둥 때문에 안 보여. 기둥. 어떠시나요? 예, 기둥 때문에. 여기 올라서 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발표까지 하게 됐습니다. 자, 저희 3조에서는 일단 자율적 공론장을 삶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더 많이 제기를 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공론장에 대한 주민 의식을 이제 고취시켜야 된다로 출발. 그리고 이것이 함께할 주제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공론장 주제가 내 이야기, 내 문제면서 현실적 문제로 연결이 되는가, 다른 사람도 같이 풀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는가, 그리고 주민이 생활에서 불편한 부분을 더 많이 공론화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누구와 의논할 거냐? 그러면 다양한 단위의 의논 주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가깝게는 하나의 주제라도 다양한 단위와 계층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참여의 효능감이라던가 시민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공감하는 경험부터 일단 만들어주는 장을 막 펼치는 것. 그래서 서로 관심을 가져서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하고 역사를 끌고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있는 단위에서도 친목 모임이라던가 시민단체나 정당 등의 다양한 단위를 활용해서 일단은 무조건 이야기를 하는 단위들을 만들고 문제를 계속 제시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요한 의사결정이 정책이 만들어진 다음에 거꾸로 이제 들어오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틀을 기본적으로 깔고 그것을 통해서 정책이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체적인 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간단하게 팁이 있다면 쉬운 언어, 재밌게, 친근하게 홍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 가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하는 환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다방 많이 만들자, 정보 아카이빙 하자. 이겁니다. 엄청 알차게 내용을 만들었네요. 아까 2조가 엑기스만 딱 얘기했다면 여기는
이렇게 펼쳐서 사주가 좀 걱정이 되겠는데요. 자, 사주 발표를 박수 함께 듣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서 우리 이경숙 위원님 오랜만에. 짧게 할게요. 우리도 의심치 않겠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공론장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대의제가 내상과 부재하는 불일치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한 그런 요소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공론장과 관련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탄탄하게 준비해야 되고 또 촘촘하게 잘 꾸미지 않으면 공론장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서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정확하게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고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고 또 기술적으로는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반대 의견도 같이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했고요. 저는 여기에 더해서 하나만 더 한다면 일상적인 우리의 삶을 좋게만 볼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시선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또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학습하는 공동체 같이 토론하고 같이 문제를 모색하면 또 다른 모색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죠? 저분이 어공입니다, 어공. 그래서 정리를 아주 잘. 자, 마지막 원조. 네, 저희는 원조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건 저희가 문제를 제일 잘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지 진행할 것인가는 아니었던 거거든요. 저희가 시작한 걸 두 문장으로 줄였습니다. 어떻게냐면 우리 지금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네. 왜냐면 만나자는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이 만나는 거가 뭐였냐면 두 가지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나가면서 어디 가냐 당근 간대요. 그래서 당근을 뭘 팔러 가냐 그게 아니라 당근에서 모임이 구성됐다고 그걸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이 계속 지속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들었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부터 자기 삶부터 일자리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선생님께서 문화재 지금 춘천시 문화재단에서 봄바람 서포터즈라는 거를 구성을 해가지고서 연령대가 다양하신 분이 모이시는데 어느 날 모였는데 그냥 단순하게 라면 하나를 끓이면서 각자 좋아하는 걸 갖고 와가지고서 그 라면에 뭐 옛날 돌멩이 수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은 맥주를 갖고 가셨더니만 엄청 좋아하셨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는 우리 지금 만나고 하나는 주면 내가 주인이야. 왜냐면 뭐 정당 아까 얘기했잖아. 정당이 7명이고 8명이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얘가 안 되고 그럼 그게 아니라 다 필요 없고 지금 지역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의 문제 서로의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해야지 이걸 어느 날 뭐 혈연, 지연, 학연 해가지고 다 같이 얘기를 하면 될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자라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를 정리하면 가장 그 공론장에 대한 공론장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거를 몇 가지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 핵심적인 것이 삶의 영역에서 시작해야 된다. 우리 일상의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가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학교일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사회 공간일 수도 있고 우리 삶의 공간에서부터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공론장을 점점 지역사회에 확대해 가면서 공통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론장은 동일한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나 조직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역시 공통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공론장 출발의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답을 맞히셨으니까 5분간 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분 후에
제2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5분 동안 시작해 주시죠. 시작!